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은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교재 149페이지 제목이 9분의 2 낙찰로 집 전체 날아간다인데, 오늘은 그 잔금 납부 전에 상대 타 공유자가 협의를 좀 하자는 얘기가 낙찰 받자마자 있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그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아서 이것도 그 지분경매의 경매에서의 낙찰도 부동산 매매와 같은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낙찰에서 잔금을 치르고 그러니까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고 10%를 법원에 내고 낙찰을 받았을 때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배액을 배상하는 것 같이 보증금의 배액을 잔금으로 타 공유자가 주게 되면 법원에 낙찰받은 우리 투자자는 잔금을 제출하지 않고요. 그대로 다시 재경매가 나오게 해가지고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으로 자기 지분들을 식구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공유자 매수 신고를 타 공유자들이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매수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모두 오늘 그 제목과 같이요. 공유자 우선 신고를 안 하고 타 공유자가 기다리는 이유는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그때 타 공유자가 다시 매수를 하려고 좀 한마디로 저가 매수하기 위해서 공유자 매수 신고를 하지 않는 그때 또 공유자 매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입찰날 타 공유자가 법정에 와 있다면 공유자 우선 신고를 해서 타 낙찰자들이 나오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로 본인의 그 나머지 지분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살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008년도 겨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우리 오늘 할 내용들이 9분의 2 지분을 낙찰로 집 전체 날린다는 내용인데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속 그때부터 해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이제 아실 텐데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경매 법원에 가면요 대출을 하는 대출을 중개하시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 잔금 대출, 경매 잔금 대출을 해주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 들고서 이렇게 낙찰 받은 사람들한테 잔금 대출 해줍니다. 우리 은행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명함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겨울이었는데 겨울날 그렇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좀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테크 할 때 시장이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반응을 안 할 때가 또 저점입니다. 그때 매수하게 되면요 또 좋은 날이 와서 여러분들 재테크에서의 수익 또 지분 경매에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제가 이게 수원지방법원 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보다는 이상하게 제가 수원지방법원 쪽에 물건이 좋은 게 많고 또 지분경매의 물건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 수원 쪽에를 했는데 연립주택인데 거의 다세대 주택이죠. 9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 있는 걸 보고 임장을 가게 됐어요. 아파트 같으면 임장을 잘 안 가는데 지분경매 물건을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거치에도 한번 보고 주변에 시세라든가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같이.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주민센터에 들려서 세대 열람도 해보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근처에 가가지고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이 경매 지분 경매로 나온 거 혹시 아느냐 뭐 들을 말들 혹시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 지분 경매를 하면서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패턴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분 경매 나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께서 큰아들이 며칠 후에 빚 갚고 경매 취하시킬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타 공유자나 경매를 당한 채무자들이 경매를 좀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주변에 이렇게 그 역으로 옮겨놓은 그러한 가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빚 갚고 경매 취하시킨다 그러면 이 투자자나 낙찰을 지분 경매 낙찰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오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그 액션이다, 가짜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시세도 좀 알아보고 주민센터에서 세대 열람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지 조건도 좋고 이 물건이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그래서 그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정될 확률도 높은 이런 거고, 또 타 공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공유자들이 버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물건이다. 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은 우편물을 통해서 그곳에 그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분 경매에 임장을 안 가고요. 자세히 안 보고 있었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났더니 그 면적이 틀려져 가지고 다시 그 입찰 보증금도 도로 찾고요. 또 그 취하가 된 경매가 취하가 된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다가구 주택을 지분으로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실이 물이 차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라 다시 한번 또 그 이런 내용을 갖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경매를 취해 가지고 다시 그 보증금을 돌려받았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또 과거의 사례 중에 하나는 또 불이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임장을 가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그 사건이 있었던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중한 소중한 그 재산을 지분 경매에 투자하고서도 이렇게 그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장 한 번 정도는 가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찰 당일날 이제 금융위기 한파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줄은 걸 보고 거의 뭐 단독 입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임했고 바로 그 단독 입찰이 당연히 됐고요. 최고가 매수인 신고가 돼가지고 보증금 영수증 뭐 수령하고 이렇게 그 조치를 하고서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부릅니다. 저기요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당연히 직감적으로 채무자나 내지는 그 타 공유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뭐 타 공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이거 지분인지 알고 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그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분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싸니까 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 지분을 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분이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 경매를 임하다 보니까 본인들 이제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러한 얘기가 또 혹시 지분인지는 알고 샀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공유자 매수 신고라는 게 있는데 왜 법원까지 오셔가지고 공유자 매수 신고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혹시 모를
이렇게 낙찰자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가져와 가지고 나타나면은, 그 낙찰자가 나타나면 바로 공유자 매수 신고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가 쓴 그 입찰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가져오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인데, 욕심이 강한 거죠. 저가 매수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한 번 더 욕심을 부리다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법원에 왔으면 보증금을 들고 와야지 이랬더니 얼버무리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물건을 도로 여러분 타 공유자가 입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찾아오려면, 내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재경매가 나와가지고 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가 지금 잔금 내기 전에 나하고 합의한다면 잔금 금액의 만약에 잔금을 100만 원을 냈다 하면, 아니 입찰 보증금을 100만 원을 냈다 하면 거기다 플러스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준다 하면, 내가 바로 현금으로 준다 하면 잔금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다음 재경매가 나왔을 때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고 며칠 후에 연락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도 잔금 납부 통지서가 이제 날아오고 잔금 날짜까지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또 해결한다 시간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잔금을 바로 내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가 얘기했더니, 하루만 시간을 주면 바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잔금을 안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주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합의하는 데는 참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같이 호락호락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제가 많은 지분 물건을 투자를 해서 해결을 해봤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되는 것은 10건에 1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잔금도 내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지금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도 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계약금 단계에서 그냥 협의가 돼 가지고 끝나면 기회비용도 생기고 빨리빨리 돈도 돌아가서 이런 투자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바로 처리가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요, 해결이 돼서 법원 앞에서 돈을 받고, 여러분 보시면 등기를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냥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써주고 영수증 서로 받고 돈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의 배액을 받고 잔금을 넣지 않는 걸로, 그러면은 다음번에 재경매로 다시 나오게 되게 되면, 잔금 내지 않으면 재경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입찰 보증금 가져가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당연히 하겠죠. 그 정도까지 돈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 전에 상대 타 공유자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게 빠른 경우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 수익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도 없는 거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거의 100%가 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초기에 한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한번 지분 경매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이 해결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 받아 가지고 바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지분 경매 해소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게 시작할 때 지분 경매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1월 22일 날
지분경매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 지분경매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으시려면요, 저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또 지분경매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 지분경매 공부의 이 자료들은 이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치면요, 이렇게 그 인원수가 그나마 이렇게 309명 현재 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밴드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또 지분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요 밴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조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공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요. 여기 나오네요. 특강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날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서요, 이 지분경매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특강인데 3시간 동안 그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4892-6752번으로 문의해서 물어보시고요. 지금 말씀 여기까지 드렸던 지분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전체적인 내용하고요. 요즘은 그 지분경매 너무 기초적인 물건들을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률도 높고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기술이 바로 채권 양수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대박 투자라 해서 대위권, 대위변제, 대부 금융업자 되기. 대위권이란 거는 후순위 채권자, 지분경매 후순위 채권자의 민법 대위권 368조 2항과 또 물상보증인의 변제대위인 임의대위와 법정대위에 관련된 민법 480조, 481조, 482조까지 여러분들 대위변제하는 이 기술들을 알려드립니다. 또 후순위 대출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통해서 100% 매수 전략 내지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고수익 투자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지분경매에서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질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연체 가상금리가 최고 3% 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배당에 의해서 부실채권 수익 내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공부를 했지만 실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재테크 투자하거나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에 해보시는 분들은요, 지분경매 플러스 3대 대박 투자법을 공부하시면 양수도 기술까지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살피면서 수익을 내는 지분경매에서의 그 이해관계인 되는 법, 또 공유지분 후순위 투자 기술에 대해서 공유지분 아파트 후순위 대출과 대위변제 기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를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나홀로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어떤 지분 소송에 대해서 이 방법들을 경영하는 방법, 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프로세스들을 공부하게 되는 기초 과정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그 밴드에 보시면 실전반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여기 6개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부동산 투자 기술, 또 농지연금을 받는 기술, 나무 투자 기술, 토지 개발하는 기술, 또 아까 채권, 이렇게 양수도 기술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공부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동영상 온라인 과정은요, 이 동영상 온라인 과정 여러분들이
6개월 과정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거 그날 그 수요일 날 저녁 공부 끝나고 나면요. 저녁에 바로바로 똑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까지 매주 6개월 동안 올라오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온라인 과정 신청하셔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요. 집에서도 똑같이 오프라인 6개월 과정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자료들 또 수시로 좋은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양수도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실전에서 물건을 갖다 찾아가지고 만드는 방법, 또 가등기, 기법, 채권 양수도 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내지는 나홀로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쭉 올려드리니까 6개월 동안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바로 선수로 이렇게 실력이 배양될 수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동영상 온라인 과정은요, 6개월 과정이 150만 원 합니다. 또 오프라인 6개월 실전반 과정은요 300만 원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리는 공부하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 11월 22일 날 목요일 날 이건 회비가 5만 원이에요. 3시간 과정인데 이러한 기초 과정을 통해서 동영상 온라인 과정과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공부하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 매일경제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이 교재를 통해서요. 이 겉표지예요. 매일경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매일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 지금 오늘은 149페이지를 한 거고요. 다음 공부부터 153페이지 나 돈 없는 사람 아니라 얘 이런 제목으로요. 또 일주일 후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요 책을 구매하셔 가지고요. 책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따라오면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 가지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 날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셔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더 깊은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이라든가 특강 또 오프라인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 따라오시다 보면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 동영상에 한 30여 개 이상의 그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에 첫 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재로 하고 있으니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앞에 강의까지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조홍소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좋은 내용과 알찬 그 컨텐츠 정보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